의정부 쾌척한번병원 병원장 이원일입니다. 혹시 걸을 때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오래 걷기 힘드신가요? 앉아있거나 허리를 숙이면 좀 괜찮은데 오래 서있거나 걷기 시작하면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터질 듯이 아프고 저려서 자꾸 걷다 쉬다를 반복해야 하는 경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 오는 많은 분들을 보면 협착증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협착증은 무조건 수술해야 낫는다,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니 어쩔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오해들 때문에 늦게 치료를 시작해서 병을 더 키우거나 엉뚱한 치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치료를 통해 나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협착증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8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협착증은 뼈 사이가 좁아진 것이다. 협착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뼈랑 뼈 사이가 좁아진 거구나, 혹은 디스크 간격이 좁아져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협착은 좁아졌다는 뜻이 맞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가 좁아졌냐는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말하는 협착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줄어든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 몸의 중요한 신경다발, 척수가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나 신경 가지들이 빠져나온 구멍인 추간공 같은 신경이 다니는 길, 그 터널 자체가 좁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디스크, 인대 비우, 뼈의 비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협착증을 유발하는데, 만약 협착을 단순하게 뼈 사이가 좁아진 거라고만 생각하면 뼈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뼈를 벌리는 수술밖에 없다, 그렇게 쉽게 좌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은 신경 통로가 다양한 원인으로 좁아진 상태라는 걸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오해는 디스크와 협착증은 완전히 다른 병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디스크는 디스크고 협착증은 협착증이다,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의학적으로는 다른 병이 맞긴 합니다. 디스크는 말 그대로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는 것이고,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자체가 좁아지는 거니까요. 근데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디스크가 너무 크게 튀어나오면 그 자체로 척추관을 눌러서 협착을 유발하고, 반대로 협착이 오래되면 지속적인 압력과 부담을 받은 디스크가 터지기도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허리, 엉덩이, 다리가 아프고 저리면 그냥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하나의 증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제 진료에서는 증상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질환이 지금의 통증을 유발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치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디스크냐 협착이냐를 단순히 나누기보다는 두 질병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오해, 협착증은 금방 완치된다. 병원 다니면 몇 번 침 맞고 물리치료 몇 번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협착증은 대부분 천천히 진행되는 퇴행성 질환인데요. 말 그대로 몸이 낡아가면서 뼈와 인대, 근육이 조금씩 변하면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런 질환을 단기간에 완치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언제든 다시 나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70대 환자분 중 한 분이셨는데 5분을 걷는 게 힘들다고 내원하셨어요. 매선 치료를 2달 정도 받으신 후에 지금은 한 40분 정도 걷는 게 가능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도 저는 진료 볼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증상이 호전된 상태뿐이고 완치된 건 아니니까 계속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요. 협착증 치료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기적인 체력 관리와 비슷하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착증엔 무조건 허리를 구부리는 운동이 좋다. 협착증 환자분 중 많은 분들이 허리를 구부리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구부린 자세가 척추관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넓혀주기 때문에 신경 압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거나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 등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무조건 이건 아니라는 건데요. 협착증 외에도 디스크, 후관절염, 척추분리증 등의 질환이 함께 있다면 구부리는 자세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처음엔 약하게 시작하고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심해지거나 저림이 심해진다면 운동 방식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건데요. 운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무리한 운동이 문제라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원에서 MRI를 찍고 나면 척추관이 좁아져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아픈 거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보면 MRI 같은 영상 검사에서 척추관이 많이 좁아져 보여도 실제로는 별다른 통증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영상에서는 협착이 별로 심하지 않은데도 엄청난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뭘까요? 바로 척추관이 좁아진 정도와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항상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MRI는 해부학적 구조를 영상으로 보여줄 뿐 그것만으로
환자가 느끼는 증상의 원인을 100%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MRI 보고 나면 판독지 마지막에 이렇게 꼭 써 있습니다. Clinical correlation is recommended. 영상 소견과 환자의 증상이 일치해야 진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MRI에 협착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지금의 통증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영상, 진단, 신체 검진까지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건 아마 협착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척추관이 좁으니 수술로 넓혀야 한다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MRI를 보고 의사가 척추관이 좁아졌네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공간이 좁으니까 넓히면 나아지는 거네? 수술이 답이구나. 그런데 사람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공간이 좁아졌더라도 신경에 가해지는 압력만 줄일 수 있다면 굳이 몸에 칼을 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치료, 체중 조절, 자세 교정, 매선, 약침, 신경주사 같은 이런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신경의 압력을 줄이고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뱃살이 많이 나오신 분이라면 체중의 한 5kg 정도만 줄여도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확 줄어들면서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척추 주변 근육을 키워서 허리를 단단하게 받쳐주면 같은 공간이어도 신경의 압력이 감소하면서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수술 권유를 받으셨던 분들이 수술 없이도 통증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협착증 수술은 비수술적 치료를 다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 그리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일 때만 고려해야 합니다. 오래 걷기 힘들고 다리가 저리면 무조건 협착증이다. 증상만 보고 협착을 단정하는 경우인 거죠. 걷다 보면 엉덩이와 다리가 저리고 조금 쉬면 괜찮아지는 걸 의학용어로 파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행이 꼭 협착증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혈관성 파행에서도 협착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거든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다리에 피가 충분히 안 가게 되고 근육이 산소 부족을 느끼면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협착증과의 차이는 혈관성 파행은 자세에 관계없이 아프고 협착증은 허리를 굽히면 증상이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혈관성 파행 외에도 골반이나 고관절의 문제, 종아리 근육의 단축 등 다른 원인들에서도 파행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걷기 힘들고 저리다고 해서 무조건 협착증이라고 단정 지어서도 안 되고 검사와 진단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협착증은 노인만 걸린다. 물론 협착증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 맞습니다. 근데 젊다고 해서 협착증이 안 생기는 뜻은 아니에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건 척추뼈가 제자리에서 밀려나서 앞쪽으로 이동한 상태. 그렇게 되면 척추관, 즉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어쩔 수 없이 좁아지면서 협착이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선천적인 척추 분리증이나 허리 근육의 약화로 20대나 30대 젊은 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즉 협착증은 고령층에서 많이 생기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병입니다. 무조건 젊다고 디스크, 나이 들었다고 협착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협착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8가지 오해와 그 오해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이런 정보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협착증이라는 병을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는 일은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올바른 치료 계획과 관리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건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너무 걱정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래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쾌척한방병원 병원장 이원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